자, MC몽 씨의 이 폭로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이돌 가수인 백현 씨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10억 줄게 게임하자. MC몽 씨는 김민종 씨도 언급을 하며 이 바둑이라는 집단을 말하면서 고소까지 각오하며 실명들을 쏟아냈습니다. 뭐 라이브 방송 워낙 길어서 요약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름이 언급된 연예인만 3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직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배우 한 분이 있고 남자 중에서는 김민종 씨와 이렇게 백현 씨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MC몽 씨가 자신이 굉장히 억울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 이 100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A씨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이거 내부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씨가 10몇 억을 줄 테니 라스베가스에 가자. 백현아, 남자는 게임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에 미쳐 있었다. 특히 이 A씨는 엑소 백현에게 계속하여 게임을 권유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현 씨가 SM을 떠나고 나서 독자 레이블을 설립했으며 특히 이곳이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으로 설립한 100 레이블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식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100의 회장인 차가원 회장의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게임에 미쳐 있었다. 특히 이 A씨는 중견 여배우 B씨와 5년째 비밀 연애 중이다. 바둑이라는 이름의 연예계 게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멤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술집을 돌아다니며 수십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데 특히 아가씨에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팁을 주기도 한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김민종 선배도 있었다. 이 김민종 선배는 A씨에게 용돈도 받았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MC몽 씨가 자신은 생리를 고의로 발치하여 병역을 기피했거나 최근 자신의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여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의혹들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의혹은 차 회장과 A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조작을 해서 그렇게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MC몽 씨가 실제로 이렇게 관련 사건을 검색을 해보면 이 MC몽 씨가 그 당시 때 공개된 사진들을 보고 나는 아니다. 나는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워낙 이게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지금 최근 이 영상건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여자친구를 돈을 주고 그런 불법 범죄를 저지르냐. CCTV 유출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 뭐 어찌됐든 시간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MC몽 씨는 김민종 씨가 룸살롱에서 팁을 받고 일본에 내려간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녹취와 문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봐라. 그러면 문자 내용을 그대로 폭로하겠다. 그리고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될 거다. 내가 어떻게 회사 자금으로 불법 게임을 하겠느냐?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민종 씨가 이제 공식 입장 표명을 한 거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나도 사실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김민종 씨가 뭐라고 했느냐?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최근 온라인과 SNS에 자극적인 보도 매체를 중심으로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 속에 김민종 씨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혼란을 드리고 있다.
아티스트 본인도 매우 마음이 무겁다, 착잡해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김민종 씨 관련 내용들은 일체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번 사안은 최소한의 확인, 반론권의 보장도 없이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민종 씨 개인과 가족, 그리고 오랜 시간 그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 훼손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워졌다. 김민종 씨는 스스로의 당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면 돌파할 것임을 확고히 하였다. 문제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묘사하며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매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갈 것이다. 김민종 씨는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신 대중과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측성 보도와 루머 유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 김민종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 이야기들 속에 제 이름까지 거론되며 많은 분들께 걱정과 혼란을 드리게 되어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매우 착잡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정리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확하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은 거론을 했고 한 명은 아니라고 했으니 둘 중에 한 측은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김민종 씨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MC몽 씨가 이번에 강력하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민종 씨를 믿겠다. 아니다. MC몽이 저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있겠냐? MC몽 말이 맞다. 여전히 지금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둘 중에 한 측은 분명히 거짓말일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직원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다 밀렸다. 월급 달라. 난리가 난 거죠. MC몽 씨가 폭로를 하고 나니까 이것과 관련해 사실 이 구체적인 운영 비용과 투자 규모도 밝혔고, 전 회사가 계약금 1인당 뭐 5억이었고 계약금 165억을 줬고 3배를 줬다, 뭐 80억을 토하고 나와야 한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가 딱 끝나고 나자 이 MC몽 소속사의 직원이었던 A씨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월급을 안 밀리고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저희 월급 안 주셨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다 안 밀렸으면 되는 일이다. 월급 제대로 주고 아티스트들 잘 유지해줬다면 직원들이 왜 퇴사했겠냐. 돈 못 받아서 알바 뛰면서 끝까지 버틴 직원들을 공격하네. 또 다른 직원 B씨도 직원들이 뭐가 똑같다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월급도 퇴직금도 연차 수당도 못 받았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체납됐다. 직원들이 왜 나가냐니. 업체들 정산이 1년 내내 밀려서 실무 직원들만 매일 사이에 끼어 시달리고 인적 네트워크까지 다 망가졌는데 이거 누가 붙어 있냐. 여태까지도 다들 아티스트 보고 버틴 거지. 사업자상 대표자가 몇 번을 바뀌어도 회사 자금 운영과 관리를 누가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는데 게임을 했든 횡령을 했든 어디다 쓰셨는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자금줄을 쥐고 계신 분이 직원이든 아티스트든 거래처든 받아야 할 돈부터 제대로 지급하시면 된다. 돈 달라라고까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C몽 씨의 의견에 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원들까지 난리가 났는데 또 어떤 분은 MC몽이 왜 국민연금 책임져야 하냐. PD였다는데 이거는 회사 사장에게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내부 폭로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MC몽 씨가 언급했던 그 중년 여배우가 누구냐. 근데 실명이 거론이 됐어요.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 A씨는 내가는 그 연예계 여배우 선배와 비밀 연애를 했다.
그리고 여배우 선배의 딸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를 향해 나를 이렇게 망쳐놓았다면 당신은 더 망가져야 한다.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MC와 글로벌 스타의 작은 아버지, 저 고소하세요. 그러면서 MC와 글로벌 스타의 작은 아버지가 일명 바둑의 게임단 일원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MC몽이 언급한 중년 여배우는 2차례 이혼을 했고 현재 그분의 딸도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은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른다. 야,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난리가 날 법한데 지금 이름이 언급된 김민정 씨가 전면 부인을 하며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아마 조만간 이 여배우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의 이름을 의아하게도 지금 기사에서는 아무도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던지 간에 저도 이름은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여배우가 누군지. 아니면 댓글들 중에 막 그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사실이 아니라면 김민종 씨처럼 전면 부인을 하며 법정 예고를 하는 게 그 연예인분에게 어떤 모함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이 MC몽 씨의 폭로에 롤스로이스 미담이 재조명을 받았어요. 저 왜인가 봤더니 이 당시 때 김민종 씨가 몰고 있었던 차가 어떤 여성분이 약간 접촉사고로 내게 돼요. 근데 김민종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매장에 가보니까 살짝 까졌더라. 괜찮은 것 같다.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차량이 롤스로이스였다. 후진을 하다가 박아서 봤더니 롤스로이스였다. 근데 이 차주가 김민종 씨였다. 이 미담이 알려진 거죠. 이 차가 6억이었습니다. 6억. 근데 롤스로이스를 긁었는데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보니 그냥 수리비를 받지 않았다. 같은 동네 주민이기도 했고 반찬 가게를 하는 분이셨다. 잠시 배달을 오신 거였는데 나중에 집 앞에 반찬을 잔뜩 주고 가셨다.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자동차냐라고 하도 많이 물어봐서 결국 그 차를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민종 씨의 미담이 이제 와서 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걸까요? MC몽 씨의 주장대로라면 그 차량은 김민종 씨의 차량이 아니라 차가원 회장과 관련되어 있는 차량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찌됐던지 간에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C몽 씨가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김민종 씨의 이야기를 듣고 2차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NS에 19일 날 차가원 씨의 가족 차준영 씨와 김민종 씨를 언급하며 어김없이 다른 여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미끼로 거짓 증언, 또 그렇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다. 일어나 보니 어제 폭로로 내 계정은 정지되었고 뉴스는 눈을 가리고 있다. 이게 맞나? 그들의 힘이란 도대체 어디길래 언론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거액을 미끼로 거짓 증인까지 물색하고 있다. 여기 MC몽 씨가 사실만 적어줘라고 하니 오빠, 그때 오빠 여자친구와 내 친구들이 다 같이 와인 마시러 간 거 우리 이상한 여자들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얼마든지 돈 줄 테니까 인터뷰 해달라고 연락 왔어. 생사람을 그렇게 다 털어놓고서 돈 줄 테니까 증언해달라는 게 말이 돼? 그 영상 때문에 나 사회생활도 못하고 살 수가 없어. 돈이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몇 명에게 이 거짓말을 만들까 두렵다. 고맙다 알려줘서. 제발 진짜 우리 억울해서 잠도 안 와라는 이 카톡 내용까지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차 폭로를 예고를 했어요. 정지된 이유를 말하면서 조만간 또 제가 2차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연예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대표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의혹에 경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라는 기사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1차 조사 때는 아마 전 매니저들과의 사건이었을 것 같고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료법 위반, 특히 주사 이모의 대리 처방 의혹 등 가장 중요한 범법죄에 해당하는 부분과의 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 단계라는 걸 보면 결국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나래 씨가 3차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도 함께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요, 엄밀히 말한다면 박나래 씨를 고소고발한 전 매니저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나래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월, 3월에 이어 세 번째 소환으로 마지막 수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사 이모를 통한 대리 처방 및 불법 시술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박나래 씨 측은 이 의혹을 전부 다 부인했잖아요.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로 나를 겁박을 줬다.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의료법 위반 여부였던 만큼 양측 주장이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박나래 씨 측은 이미 의료진 처방에 따른 정상적인 영양제 투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쏟아졌던 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다른 부분은 다 차치하고 논다 하더라도 만약에 의료법 위반이 확실시가 된다면 박나래 씨가 주장한 정상적인 의료 행위였다가 아니라 주사 이모가 대리 처방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만약 차후에 밝혀지게 된다면 박나래 씨의 징역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위반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경찰서에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고소인 조사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의 수사의 경우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양쪽 경찰서의 상황이 수사의 진행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박나래 씨가 이미 경찰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소명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성실하게 임했다. 조사를 통해 모든 부분이 밝혀질 것이다.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와 관련된 징역의 주인공이었던 샤이니 키는요. 그 논란 6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탈색도 했고요. 피어싱도 하는 파격 변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앨범 스케줄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지난 논란 이후 공식 석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6개월 만입니다. 스스로 이런 일과 멀리할 수 있다라고 자부해 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 같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모든 방송을 하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누리꾼들은 역시 피해자다. 범죄 혐의점은 없지 않냐라는 응원도 있지만 복귀가 너무 빠르다. 자숙을 한 거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전현무 씨는요. 박나래 씨와 키 씨의 하차에도 굳건한 인기를 자랑하며 나 혼자 산다가 금요일 예능 1위를 수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현무 씨가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하나하나 증빙을 좀 했죠. 물론 그게 뭐 100% 맞다, 시원했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그렇게 소명한 것에도 허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건 박나래 씨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전현무 씨는 흔한 말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최근 김신영 씨가
박나래를 의식하여 술을 완전 끊었다라는 금주 선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신영 씨가 요즘 다시 살이 오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체형도 비슷하고 개그 스타일도 비슷해서 이 개그계에서는 비교가 많이 되곤 했는데 박나래 씨가 사라진 빈 공백을 김신영 씨가 메우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등장한 KBS 예능에서 술을 완전히 끊었고 그 직후에 9시간 조사받았어. 이제 니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문구를 남겨서 굉장히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진과 무사진과 나 혼자 산다를 올리면서 누가 봐도 전현무 씨를 저격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현무 씨가 이제는 이 사태에 연루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전현무 씨는 이 사진에 대한 사태, 논란 충분히 어떻습니까? 해명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자신의 의료 기록부까지 다 떼왔잖아요. 물론 아직 의혹 제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안84가 이 시상식 때 말을 했었던 이 링거, 이 이야기에 관련된 의료 기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현무 씨 입장에선 이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방송에 등장한 그것도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았다라고 하여 의료법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를 두고 많은 논란이 커졌었기 때문에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를 나름 했죠. 그런데 주사 이모 A씨가 한 번 더 전사진, 무사신 이거 올리면서 또 저격을 한 겁니다. 특히 니네들 차례다. 한 남자. 사실 이게 굉장히 유치한 저격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대중들이 봐도 그렇고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저격하지 말고 시원하게 폭로를 해라. 네가 떳떳하면. 왜 못하냐?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면 뭐 물귀신 작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모 A씨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전현무 씨에 대한 이 음모론이 있어요. 아무래도 박나래 씨의 최측근 지인이다 보니까 이 동종 범죄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공범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혹 제기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전현무 씨는 가장 중요한 점을 자료를 통해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쏠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장만 있을 뿐 자료 공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가 전혀 다른 지금 대우를 받는 이유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모 A씨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전현무 씨의 저격 이후 또 다른 폭로에 나서는 게 아닐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현무 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계속하여 게시물을 썼다가 지웠다가 오죽하면 대중들도 제가 봤을 때도 신뢰도가 1도 없어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행보 아니냐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걸 바라보는 대중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척했고 특히 한 남자가 있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지금 시점에 왜 다른 일을 저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반면 전현무 씨는 1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주사 이모의 저격에도 타격이 없다. 나 혼자 산다에서 해맑은 인증샷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MBC 나 혼자 산다 공식 계정을 통해 이렇게 전현무 씨가 다른 출연 멤버들과 화기애애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고요. 잘 포토라인에 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전달드렸었던 막걸리 학원 이후에 굴욕의 공식 석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사실 뭐 최근 근황을 전했었죠. 막걸리 학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심신 안정을 위해서 술과 관련된 취미를 갖고 있다? 지금 박나래 씨의 사태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 의료법 위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파티 문화와 과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지금 파묘가 되고 있어 왔는데 이 여전히 막걸리 학원을 다니면서 심신을 안정시킨다라는 건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박나래 씨가 굉장히 자숙하고 있고 그냥 뭔가 식물을 가꾸고 심신 안정을 위한 다른 뭐 독서라던가 아니면 산책이라던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었다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찌됐건 결국 지난 10일 경찰 발표를 통해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뭡니까? 피고소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본인이 어떤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라고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용산경찰서였죠.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피소받은 거예요. 그런 사태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당한 이후 드디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취재진이 몰리면서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뭐 예전에 보면 이 김호중 씨 사태 때도 있었고 지드래곤 사태 때도 있었고 분처럼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제품이었고 한 피부 전문의는 이런 배합 시술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어찌 본다면 성분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성분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 염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그런 제품들이지만 이 혼합 투여, 섞어서 투여할 때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일